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 면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내부 변수, 삼성전자 자체 문제,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이제 엔데믹 사실 시작됐고요. 리오프닝주 중에서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리오프닝에서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가 어디냐면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4월 달에도 이제 기술주들 조정이 정말 크게 있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3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4월 들어서는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 아니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하락 쪽으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다면 한국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요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의 성장주랑 거의 주가가 같이 가는 기업이 그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이제 급락이 있었죠. 1월 달에 한번 급락하고 2, 3월에 뭐 한 3월까지는 좀 반등이 나왔었죠. 성장주들이 너무 좀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좀 일부 보이다 보니까 얘네는 민감주도 아니고 성장주면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성장주로 또 몰리잖아요. 이 시선들이.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고밸류 기업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싸질 않습니다. 근데 또 급락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리바운딩 하다 보니까 다시 레벨을 보니까 이렇게 싸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 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이 기술주들은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빠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여기가 지금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좀 최근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장비주들은 비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던 그런 섹터인데 요새 그냥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뭐냐면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할인율이 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비쌌으니까 좀 얘네 할인해야 된다. 그 논리도 일부 있지만 수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마찬가지로 이런 스마트폰, 노트북, PC 이게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좀 주문이 줄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조금씩. 그러면 여기 반도체가 다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최종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 나중에 공급가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자.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매크로라 그러죠. 이 경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고밸류이니까 금리에도 불리하고 야 미국에서 이거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반도체 일단 이제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그런 걸 좀 선반영해 가지고 급격히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공통적으로 어쨌든 비슷해요. 너무 고밸류 기업들은 금리 때문에 빠지고 또 이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걱정이 돼서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삼성전자 실적 정말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계속 좀 안 좋은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필라델피아서부터 빠지고 있고 지수부터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좀 빠지고 있고 마이크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게 안 좋은 어떤 시그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딱 지금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내부 변수, 삼성전자 자체 문제. 이거는 그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외부 변수는 이런 환경에도 어쨌든 돈은 잘 벌어요. 뭐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번 1분기에 매출만 77조로 사상 최대. 비수기예요. 비수기의 역대 최대 매출. 근데 그것도 더 놀라운 건 1, 2, 3월이 딱 생각해 보세요. 외부 환경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최악이었잖아요. 뭐 전쟁 나고 중국 셧다운 당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돈은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 면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죠. 삼성전자 사이클 타니까 지금 좋은 실적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더 악화되면 이거 결국 실적 꺾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악재가 돼요. 이거보다 다음 분기 더 좋아?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꺾일 일만 남은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공포심이 드니까 좋은 실적에도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역으로, 거 봐라, 안 좋게 나왔지 않냐. 근데 이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증가에 대한, 아니면 매출 증가에 대해서 뭐 그건 믿긴 믿는데, 지금 분기가 최고 같다.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또 지금 수요 둔화, 이 두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또 한국의 1등 기업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꼭 싫어서라기보다도 한국 증시에서 이제 뭐 그냥 빼고 싶은 거죠, 돈을. 지금 왜냐면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 안 좋아? 그럼 한국 안 좋겠네? 팔자, 나가자. 인덱스 펀드에서 돈 빼버리겠죠.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문매 맞는 거예요. 예, 나빠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유독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이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전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외부 변수니까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두 번째 내부 변수가 좀 문제인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GOS,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여기에다 이제 강제로 앱을 깔아가지고 그 성능을 낮춰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럴 거면 뭐하러 스마트폰 출시를 했냐. 예, 제대로 게임도 못할 거. 그러니까 물론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동영상 보거나 뭐 아니면 컨텐츠 일부 좀 보는 사람들이야 사실 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뭐 GOS가 있고 없고 아무 그렇지. 상관이 없는데, 근데 헤비 유저들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지. 이분들은 이제 사용하기 이제 짜증 난 거죠. 왜냐면 아니 고스펙으로 내가 게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뜨거워져 버려가지고 게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폭발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성은 해야 되고, 뭐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고 좀 완벽하게 발효를 잡고 제품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시간은 있어요. 올해 또 가을에 폴더블 폰 나오니까 그렇죠. 폴더블 폰도 스펙이 좋잖아요. 꼭 한번 좀 그걸 잡아가지고 완성된 제품으로 좀 늦더라도 출시가 그렇게 해주면 저는 신뢰도는 자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파운드리잖아요. 이것도 많이 얘기 들어보셨지만 3나노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5나노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너무 좀 기술력만 앞세우려다가 빨리 달려가는 것 같다, 이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TSMC는 5나노에 계속 집중을 하고, 삼성은 이제 앞서가려고 이제 2나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고객 다 뺏기겠다. 지금 이제 이런 우려죠. 실제로 뭐 퀄컴,
엔비디아가 TSMC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자꾸 들리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하면서 삼성전자 그 5나노, 4나노 만들면 만들수록 어쨌든 수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당장 외부 변수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내심이 한계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물려 버렸어요. 옛날같이 뭐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좀 못해도 돼. 예, 좀 기다려줄게.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못 기다려줘요, 사람들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럴 때일수록 삼성전자가 너무 물론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어쨌든 회의를 하시건 뭘 해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경영 전략을 다시 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삼성전자가 풀어야 되는 숙제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외부 변수는 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반기에 개선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제발 자사주 매입 좀 해라. 예. 돈 110조 갖고 있는데 왜 단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러냐. 계속 얘기해요, 지금. 근데도 삼성에서 아직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 사람들의 신뢰도가 좀 올라가요. 드디어 삼성도 바닥을. 예. 그리고 이제는 주주 환원책 계속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 기대 심리가 붙어요. 이게 삼성이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 그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방어가 되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그 노근창 센터장 예. 방송을 했는데 네. 노근창 센터장 이제 지금 나랑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노근창 센터장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일단 휴대폰, 모바일 쪽의 전망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주로 중저가폰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에게 큰 타격일 거고 애플과 삼성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맞아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이거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3나노, 2나노 갈수록 처음에 일단 딱 나오면서 수율의 문제가 나오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맞아요. 수율을 쭉 낮추는, 그냥 TSMC도 그랬었던 과정. 이렇게 좀 봐줘야 된다. 뭔가 하자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파운드리를 어차피 이제 2나노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노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숫자 7, 5, 4, 3 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나노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삼성은 5나노도 해야 되고 4나노, 3나노, 나중에 2나노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기술 개발하면서 기존 제품도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다 보니까 5나노 수율,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거죠. 아니 4나노, 5나노도 제대로 수율 안 나오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또 TSMC 이기려면 어쨌든 일단 3나노부터 더 앞서는 것도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 다 성공할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TSMC랑 맞닥뜨릴 기업은 없어요. 삼성전자 외에는. 인텔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못 기다려요. 지금 주가 계속 빠지니까 지금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기술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그냥 돈 빼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에서. 그래서 파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파시는 건데, 결국 시간 지나면 저는 해결할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인내를 하자, 그 의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애플, 삼성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게, 중국이 중저가 폰의 타격을 많이 받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하이엔드, 비싼 제품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물론 삼성도 중저가 폰을 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 애플에 가장 덜 타격을 주고, 삼성은 좀 더 애플보다는 타격 받겠죠. 왜냐면 중저가 폰은 어느 정도 하니까. 제일 영향받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중저가 폰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이제 이거죠.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나오죠.
그 다음에 삼성이 폴더블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우려는 이거예요. 이제 비싼 폰마저 안 팔리면 어떡할까? 그렇지. 이 공포가 좀 있어요. 근데 전이가 돼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군창 센터장님도 중저가 폰 말고 그 비싼 폰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애플 아이폰이 9월에 나오고 폴더블 폰 아마 8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고가 폰은 된다. 수요가 유지된다. 그럼 주가는 바로 보고 날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고가 폰도 안 되네. 이러면 주가 못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의 하반 경직성은 나올 텐데 하반기 주가를 또 한번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게 애플의 아이폰 같아요. 제가 봐도. 아이폰이나 폴더블 폰이 우리 기대치만큼 잘 팔리는지. 이러면 고가폰 수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검증의 단계가 몇 달 좀 필요하다. 그 한 몇 달 남아 있잖아요.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증권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실적 전망은 높이는데 주가 목표는 낮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유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 자기들도 참 괴롭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네요 지금. 근데 그거라도 하나 좀 해야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의견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 M&A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했다고 그랬고 그럼 그거라도 좀 어떻게 발표를 좀 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이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나라들이 자국의 기술 기업 보호, 그다음에 반독점 이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 기업이나 M&A를 한다 그건 오케이지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의미 있는 M&A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ARM 하이닉스가 네, 한다고 맞아. 하지만 우리 될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쉽지 않죠. 엔비디아도 못 했는데 이런 생각. 참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M&A 지금 100조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좀 자사주나 배당이나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좀 더 답답하네요. M&A 못하면 오히려 더 이쪽에 주주환원책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삼성의 좀 전향적인 좀 그 방향 좀 개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만약에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홍라이 여사 그 물량 빅딜 하기 전에 그때. 먼저 자사주 좀 이렇게 그걸로 좀 배당 좀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팔았으면 조금이라도 몇십억 정도는 이익이었을 텐데 안 한 거 보면 문득 드는 생각. 네. 예. 자, 다음 주에 뭐 정부에서도 엔데믹을 좀 선포하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향방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엔데믹 사실 시작됐고요. 이제 풍토병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요즘에 오히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안 걸리신 분들이 더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다니니까 안심하고 다니고 항체. 그리고 안 걸리신 분들은 조마조마하고 이거 걸려도 어쨌든 스트레스인데 안 걸리려고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다 안 걸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걸리신 분들도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해져 버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려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감염병 등급도 낮춘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윤석열 당선인도 그 얘기를 했었죠. 마스크 이제 야외에선 벗겨야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엔데믹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리오프닝이 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동안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어쨌든 여행 항공주인데 다만 이쪽은 이제 주가가 이미 올랐고 여전히 적자 기조를 벗어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가지고 계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오프닝주 중에서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데 그 카지노 그 모니터 만드는 회사.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카지노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슬롯머신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비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투자를 해가지고 확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흑자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런 리오프닝 뻔한 거 말고요. 뭔가 남들이 생각 안 했던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렌즈 아시죠? 그 컨택트 렌즈. 네. 이 컨택트 렌즈 중에 저는 이제 안경을 쓰니까 렌즈를 안 끼는데 이 컨택트 렌즈 그 일회용 렌즈 있죠. 그거 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건데 집에 있으면 안 끼잖아요, 당연히. 밖으로 이제 나가니까. 그렇지. 이 컨택트 렌즈, 원데이 렌즈라고 하는데 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렌즈 중에 또 칼라 렌즈가 또 되게 많대요. 얘가 이제 미적으로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 컨택트 렌즈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뭐라 그러죠? 여기 뭐 힐러라든가 뭐 보톡스라든가 힐러, 보톡스. 뭐 아니면 이렇게 그 레이저 기기, 레이저 시술 요런 이제 미용 의료 기기 이쪽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리오프닝에서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가 어디냐면요. 그 제약회사들이에요. 제약회사라는 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 말고 그 처방의약품 주는 회사. 처방의약품. 병원 가면. 이제 사람들은 병원에도 이제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처방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타격을 엄청 받았어요. 병원에 잘 안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아예 바깥을 안 나가니까. 밖을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도 좀 자유롭게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처방의약품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기존의 제약사들도 리오프닝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다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이미 올랐으니까 거기서 좀 틈새 시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병원도 타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게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게 뭐라 그러지? 인후 쪽 이쪽이 좀 체질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매년 겨울 봄 이럴 때 한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아주 심하게 감기가 와가지고 병원을 며칠씩 다니고 했었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쓰고 손 수시로 닦고 뭐 하여튼 조심하다 보니까 안 아프시죠? 그죠? 그렇게 심하게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조심하면 그러니까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껴지는데 이게 병원에는 또 상당한 타격이었겠다. 병원에 이제 타격이죠. 뭐 예전에 보니까 소아과가 뭐 되게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되고 엔데믹 되면 이제 역으로 여기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엔데믹이 정시로 발표되는 그 순간 이게 또 그때가 리오프닝 주도를 팔아야 되는 단기 고점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미 반영된 건 하지 말자는 우리 여행 특히 항공주 이런 이미 다 반영했으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반영된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팔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틈새 시장이니까 크게 반영도 안 됐고 사람들이 별로 이쪽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담도 없어서 한번 크게 잃을 게 없는 한번 리오프닝주 한번 보자. 근데 우리 전에 그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신약 관련된 신약. 개발주들 그 임상 실험을 못해서 오프라인 임상 실험을 못해서 되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빨라지면 역시 또 그쪽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은 좀 한계가 있는 게 뭐 임상을 하는 건 좋은데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알 수 없어서 이번에 그 메지온도 그랬잖아요. FDA에서 승인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결국 승인 못 받아버렸거든요. 그게 3상 끝나고 마지막 최종 관문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잘 좀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쌍용차 재매각 이거 관련인데 KG 그룹하고 쌍방울 이제 가장 강력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이제 과연 그럴 돈이 있냐? 쌍방울 같은 경우 오늘 나오는 신문들 보니까 우리 돈 있어. 뭐 그 억울해.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왜 인수하려고 할까? 아니 이게 뭐 광림 특장차인가요?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약간 시너지 효과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아무튼 뭐 쌍방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게 잘 분석은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쌍방울 하면은 결국엔 이제 그거잖아요. 그 속옷 회사. 이제 웬만하면 그 CIBI 그 기업 이름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시대 흐름에 맞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재물을 봐도 매년 지금 적자거든요. 4년째 당기 순이익이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현금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재무 한번 볼게요. 현금이 얼마 있나. 부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 들어가서 지금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나오거든요. 여기 유동금융자산.
요게 지금 얼마 있냐면은 2천억 정도는 있네요. 여기 유동금융자산이 2천억 정도 있고 현금성 자산은 한 80억. 그러니까 유동금융자산은 이제 금융상품 같은 데 투자를 해놓은 건데 당장 현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2천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부채를 빼야 돼요. 근데 부채가 지금 단기 차입금이 요 정도 되고 단기 차입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근데 124억. 유동금융부채가 있네요. 1185억. 요건 빼야 돼요.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라는. 현금 동원 능력은 1,000억인데 쌍용차 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액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 사는 것만 5천억에다 또 투자해야 되는 게 5천억, 네. 1조 얘기 나오던데. 그럼 나머지를 어디서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땐 빌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쌍방울이 무슨 자신감으로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무제표만 보면은 요거 지금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 금융부채 빼면 1,000억 정도 현금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본업에서 매년 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용차 그냥 누구나 다 그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인수하고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예전에도 보면 뭐 이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사실 이게 자동차 회사를 하나 운영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요. 또 쌍용차는 그동안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기아에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원조인을 찾아가지고 물론 이제 전기차 투자를 하고 또 SUV 강자니까 그걸 하면 좀 좋은데 그걸 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인수했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 여력이 정말 풍부한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다면 좀 나중에 오히려 이게 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쌍방울을 떠나서라도 뭐 KG 그룹도 있잖아요. KG 뭐 그룹도 지금 뛰어든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주주분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냉정하게 인수를 할 때 돈은 있는지 빌려도 되지 않은지 이걸 꼭 재무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수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정확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두 기업 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한화가 그 대우조선 인수한다고 막 이랬을 때 예전에 그랬죠. 2007년도 네. 아마 고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그 악재였어요. 왜냐면 그럴 악재였습니다. 깜이 아닌 네. 깜이라고 그러면 그럴 여력이 좀 부족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네.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냐, 요거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냉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에디슨 EV가 그때 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한 몇 배 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호재로 많이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좀 냉정하게, 그리고 뭐 진짜 돈이 많아서 인수하는 거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쌍방울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벌그룹이 인수한다 그러면 이건 쌍용차 한번 부활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요건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그 아침 방송의 그 주제 실적에 집중하자. 예,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테마 이런 거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하셔야 물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까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